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아마 주식 투자자로서 환율을 매일 체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잠시 숨고르기 중이지만 최근 분명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6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5일 화요일의 경우에는 1470원을 찍기도 했죠. 분명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환율은 왜 계속 약해지는 것일까요? 그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100%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달러 인덱스의 구성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란 미국 달러를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하여 산출되는 지수입니다. 유로화가 57.6%이고 구성 비율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지수의 구성 비율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유로화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고 해서 원화도 100% 강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로 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원화는 어쩔 수 없지만 중국 위안화의 연동성이 높다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이전에 비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었지만 위안화 자체는 여전히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원달러 차트이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위안달러 차트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환율이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위안화 약세는 원화에도 영향을 미쳐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의 한국 시장 이탈은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SDI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여러 기업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 우려를 높여서 투자 매력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보다 과연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번째는 한미 금리차 확대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각국의 금리차를 감안했을 때 미국 10년물 채권을 사면 이자를 4.3%를 준다는데 대한민국 채권을 사면 이자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현재까지 해당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부정할 수도 있지만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튀어오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반드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외에도 위안화의 움직임, 외국인의 투자 유입, 한미 금리 차이, 국내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추가로 본 내용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상상인 저축은행 관련 이슈가 뉴스에 터졌을 때 순간 환율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펀더멘탈이 정상적 컨디션이었다면 이 정도 기업으로는 반응이 없었을 텐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우려가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3일에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발표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미는 노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